유튜브 시작한 지 6년, 동영상은 약 1000개 가까이 업로드한 끝에 드디어 구독자 5만 명을 넘겼네요. 요즘같이 10만 유튜버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세상에서 구독자 5만 명이 많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5만 명을 달성하기까지 몇 번은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을 만큼 힘들고도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5만 명이 500만 명 이상의 가치가 있는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평소에도 영화나 드라마는 정말 마블 작품만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마블에 대한 사랑이 남달라 단순히 작품을 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작품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여러 힌트, 떡밥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나누고자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채널을 운영해왔던 거지만 취미로 시작했던 일이 어느 순간 본업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젠 그 경제적인 부분과 직결되는 조회수도 어쩔 수 없이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그래도 오런 채널 영상 꾸준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최대한 초심 잃지 않고 분석에 치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도 단순히 조회수만을 늘리기 위해 혹은 구독자 수에만 연연하며 화제성이 짙은 영상만 제작하지 않기 위한 나름의 노력은 계속 이어나갈 생각인데 이 구독자 5만 기념으로 작게나마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나름 최선을 다해 만든 영상 재밌게 보시고 나가시기 전에라도 정말 1초면 되는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느끼는 거지만 그래도 영상 올리면 꾸준히 봐주시는 약 10,000명 정도 되는 팬층은 분명 존재하는 것 같은데 매번 좋아요는 300명 정도만 누르시는 걸 보면 매번 나머지 9,700명은 보고만 나간다는 건데 이분들만 좋아요 잘 눌러주셔도 굳이 좋아하지도 않는 억지 어그로 같은 거 없이 충분히 채널 성장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영상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어제 업로드한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오런 채널 영상을 위해 정말 내일처럼 여러 방면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매번 조회수는 충분히 나오지도 않고 수익도 그만큼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매번 부족한 조회수를 메꾸기 위해서라도 거의 1일 1영상을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이란 점으로 더 큰 문제는 그렇다고 그 영상들 하나하나가 또 대부분 가벼운 주제를 다루고 있진 않아 즉 하나같이 시간이 꽤 걸리는 영상들인 탓에 개인적으로도 조언해주시는 내용들은 모두 알고 있는 것임에도 그걸 막상 실천할 시간이나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The whoopboard is really powerful if I take a break, so I just keep at it. Forever. No sleep. 물론 채널이 좀 더 성장에 여유가 생기면 편집자분도 두고 싶고 좀 더 영상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여러 실천도 해보고 싶은데 정말 하루하루가 빠듯한 상황이라 이걸 막상 실천할 만한 시간이 없네요. 당장 대본만 해도 좀 더 짧고 간결하게 또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작업하고 싶은데 그것만 해도 일주일에 업로드하는 영상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 건 불보듯 뻔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영상 자체 내용을 좀 더 가볍게 하자니 기존 구독자님들이 그런 거나 보자고 구독한 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늘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딥한 분석은 유지하면서도 잔재주나 기교를 부리지 않고 채널이 성장할 수만 있으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후 편집자분과 상의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알고리즘 노출을 위한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솔직히 말해서 좀 더 쉽고 조회수도 잘 나오는 핫한 마블 소식 대신 모두 에거사지시아 4화 정밀 분석 준비했는데요. 먼저 녹색의 마녀로 등장한 리오에 대해 잘 생각해보면 그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진 둘째치고 그냥 겉모습만 놓고 봤을 때도 다른 마녀들과는 눈에 띄게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적어도 마녀의 길 위에선 즉 관문에 진입하기 전까진 지상에서 입고 있던 복장이 그대로 유지돼 그 상태로 지상에 당장 올라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다른 마녀들과는 달리 이 녹색의 마녀 리오는 옷에 무슨 나무줄기 같은 것까지 붙어있는 즉 일상생활에서 입고 다니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복장을 입고 있다는 점이었죠. 게다가 리오 같은 경우 에거사를 습격했을 때만 해도 이러한 검은 암살자 복장 같은 걸 입고 있었고 실제로 이후 마녀의 길로 소환됐을 때에도 에거사의 옆집에 있었다고 한 걸 보면 그 암살자 복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거나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을지언정 적어도 이러한 나무 뿌리가 섞여있는 옷을 입고 있었을 가능성은 아주 낮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리오가 다른 마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이며 어쩌면 마녀의 길로부터 의복까지 생성할 수 있을 정도로 마녀의 길과 밀접한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How did you? I was in the neighborhood.
리오와 관련해 또 고민해볼 만한 건 앞선 영상에서도 주목했던 이 꽃이 관문에 진입했을 땐 귀에 꽂혀 있는 걸 볼 수 있어. 이 또한 마녀들의 펜던트가 조금은 다른 형태이긴 해도 관문 내에서 계속 유지됐던 것처럼 일반적인 의상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건데, Surprise. 특이하게 이 리오 같은 경우엔 꽃과 대거를 함께 들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이는 앞선 에피소드에서 대거로 상처를 내고 또 이를 치료해줬던 장면을 통해 펑코팝에선 리오의 정체가 데스라고 했지만 작중에선 자신을 유일무이한 녹색 마녀라고도 칭했다는 점을 통해 Less a green witch, more the green witch. 이 꽃과 대거가 각각 생명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 즉 리오는 데스와 버스가 공존하는 인물인 걸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재밌을 수밖에 없는 건 현재 이 리오의 정체가 데스라고 알려져 있어 원작 코믹스의 데스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초월적인 존재인 데스는 죽음 그 자체가 의인화된 것인 만큼 죽음의 대변자로서 이 세상을 떠난 영혼을 수용하고 이게 또 어떻게 사라져가는지 지켜보는 데 그친다는 점, 즉 죽음에 직접 개입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그 반대인 생명을 창조하거나 되돌리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는 것에 비해 메피스토는 지옥에서의 거래를 통해 죽음을 초월하고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 또 죽음에도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선 리오의 정체가 메피스토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알아볼 건 바로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이 심장에 영혼이 담겨 있을 거라고 믿었던 문나이트와의 연관성을 발견했던 것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사실 지금까지 발견한 여러 단서들, 가령 이 마녀의 길은 달의 위상 변화에 따른 관문이 나타난다던가 The phases of the moon. It's full. The water phase. 뱀파이어와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언급이 대놓고 등장한다는 점 등을 미뤄보면 이 에거사지시아도 이후 문나이트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What is that? Vampire bite. Right before I knocked out his other. 애초에 문나이트 당시에도 이번 에거사지시아에도 등장한 악마를 상징하는 염소 울음소리에 주목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All the misconceptions and rumor mongering. That we talked to goats. That Yes. 게다가 이번 에피소드에는 고스트라이더에 대한 떡밥까지 등장한 걸 볼 수 있었는데, 애초에 마녀들도 일반인 기준에선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생각될 것이기 때문에 What do you think it is? You know, being a man of science, witches. 이러한 초자연적인 존재와 현상에 대해 다루고 있는 에거사 단독 작품에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인 문나이트, 뱀파이어, 가로 열고 블레이드, 고스트라이더 같은 떡밥이 등장하는 건 이들 모두가 향후 초자연적인 현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팀인 미드나잇 선즈의 멤버가 될 수 있다는 걸 암시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조만간 공개될 수 있는 아이언하트에도 메피스토의 등장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 고스트라이더의 단독 작품도 제작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 게다가 메피스토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리오 또한 에거사 이후에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다른 작품을 통해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거라고 하는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다음으로 로나우의 앨범에 수록된 곡들에 주목해보면 여러 곡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중 시나몬과 세이지는 일반적으로 정화, 보호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만큼 테마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 마지막 곡은 해당 에피소드에서 앨리스가 불렀던 곡일 가능성, 첫 번째 곡의 마리는 기독교에서 성모 마리아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인 만큼 대부분 보호, 테마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중 빨간머리의 여성 같은 경우는 유독 완다에 대한 이스터에그임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죠. 참고로 이 스칼렛 위치는 모든 마녀들이 그린 위치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처럼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게 아닌 어떠한 마녀의 한 종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나우가 빨간머리 여성이라고 표현한 이 스칼렛 위치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재밌는 건 작중에서 언급된 여러 단서를 통해 이 로나우 또한 마녀의 길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었다는 걸 유추할 수 있었고, 정황상 에거사가 이 다크홀드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마녀의 길 끝에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에거사가 이전까진 그저 완다에 불과했던 완다의 정체성을 스칼렛 위치라고 확정지은 것도 이 다크홀드에 적힌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땐 The Scarlet Witch is not born, she is forged. 스칼렛 위치는 일반적인 마녀들에겐 알려지지 않은 존재이지만 이 로나우만큼은 과거 마녀의 길에 진입했던 적이 있었던 것이거나 진입하진 않았어도 이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덕분에 스칼렛 위치에 대한 노래까지 만들 수 있었다는 걸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땐 너무 완다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알짜배기는 지금부터 얘기할 내용입니다. 먼저 이 장면에서 에거스가 틴을 보고 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한 건 완다비전 에피소드 1화의 이 장면에서 언급된 것과 동일한 걸 알 수 있고, Why did you bring that boy? Oh, many hands. Well, thank you, Agnes. I think I've got it covered from here. Oh, are you sure, dear? Many hands make light work, and many mouths make good gossip. 제니 틴에게 달빛과 물로 만든 포션을 붓는 장면의 배경음악에 잘 집중해보면 그 분위기가 약간 슬픈 버전으로 바뀌었을 뿐 완다비전의 메인 테마곡과 동일한 게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점. 또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보면 에거사가 사람은 대체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럴까라고 답했던 것 또한 완다비전 당시 모두의 뒤통수를 아주 강하게 때린 적이 있는 랄프 보너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걸 알 수 있어 작품 전반에 걸쳐 완다비전에 대한 떡밥이 깔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People can't be replaced. Can't they? 이는 에거사 지시아가 이후 완다의 재등장과도 밀접한 연결고리를 갖게 될 것이며 틴을 치료하는 장면에 완다비전의 배경곡이 깔린 걸 보면 틴 또한 빌리의 환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 즉 계속 예상하고 있듯 틴은 완다의 아들 빌리와 에거사의 아들 니콜라스가 메피스토의 영혼 조각 등을 매개로 미묘하게 섞여 있는 존재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걸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검3이라고 번역된 건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에거사 프로마트에서 공개한 타로 카드와 연결지을 수 있겠지만 실제 타로 카드의 구성에도 검3이 존재하고 이 카드의 뜻은 슬픔과 고통, 배신과 실망, 갈등과 긴장을 의미한다는 점. 실제로 이번 에피소드에서 틴은 에거사에게 실망감, 배신감을 느껴 마녀의 길에서 벗어나길 원했다는 점. I wish we could go home. 때문인지 이후 자신에게 금제를 건 게 에거사였냐고 묻거나 에거사의 아들에 대해서까지 묻는 등 Did you put the sigil on me? 이전과는 달리 에거사에게 약간은 실망감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에선 이 검3의 의미에 대해 이러한 타로 카드 해석으로도 풀이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Three of Swords. 개인적으로는 리오가 마녀의 길 자체일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고 틴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것도 리오가 합류한 해당 에피소드에서였다는 점. 리오는 애초에 이 틴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보인 적이 있었고 에거사가 이에 대한 핑계를 댈 때도 리오의 눈치를 보는 걸 알 수 있었다는 점. 결정적으로 이 검3은 배신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점에선 틴을 공격한 게 리오였을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구도는 앞선 예고편 분석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긴 하지만 1977년 개봉한 이탈리아 공포영화 서스페리아의 한 장면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고 벽에 걸려있는 여러 사진들 중에도 하필 1977년 뉴올리언스에서 열렸던 블랙캣 공연 포스터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도 있었는데 엔딩 크레딧을 자세히 보면 블랙캣 매거진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지만 이 블랙캣 매거진은 실제 1896년 매사추세츠에서 발행된 것이었던 만큼 연도나 지역에 대한 특별한 연관성은 찾을 수 없을 것 같고 다만 검은 고양이는 역사적으로 마녀의 패밀리어로 여겨져 오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에 대한 이스터에그가 아닐까 싶네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